사진을 네이버에서 찾아서 하나 만들게 만들어놨는데. 네, 봤어요, 저기. 보셨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후 시간 진짜 좋은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배우와의 만남 시간. 예, 뮤지컬 배우 이정환님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배우님은 기능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2023년 폭풍의 언덕, 2022년 오만과 편견, 번지 점프를 하다, 사회 참미, 웨스턴 스토리 등 국내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10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도 하셨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는 이정아 배우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멘트를 빼앗겼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뮤지컬 하고 있는 이정화라고 하고요. 혹시 제 공연 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서울에서 뮤지컬 보신 분 계신가요? 대구에서 하는 뮤지컬 주로 보시는 건가요? 다들 뮤지컬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제가 미래의 제 팬이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했더니 뭐 생활하면서 재밌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뭐 그런 거에서 무대에 설 때 저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구나, 배우들은 저런 시간을 갖는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아주 열려있게 왔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양껏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와의 만남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어요? 실물은 어떨까? 가볍게 왔습니다. 무대 분장하지 않고 샵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KTX 타고 그 안에서 화장하고 그냥 가볍게 왔어요. 저는 어제도 공연했거든요. 지금 연극 폭풍의 언덕이라고 네, 에밀리 브론테가 쓴 그 고전 소설을 2시간 10분 정도로 압축한 내용인데요. 뮤지컬 배우들이라고 하면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텐션도 높으시고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허영 오빠도 그렇고 예전에 유명하셨던 박혜미 선배님도 그렇고 엄청 텐션 높으시잖아요. 그런 에너지 좋은 분들 사이에 있는 저 같은 좀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전 좀 평온한 스타일이거든요. 뮤지컬 배우들은 일단 왜 그렇게 기운이 좋은가? 객석에서 수많은 눈동자들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지금도요, 다 다른 이유들로 여기에 와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기운이 좀 있어야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극장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그래서 처음에 저 대구에서 학교 나왔거든요. 대학교를.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저 경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서는 좀 끼가 있다 해가지고 대구까지 이제 와서 여기서도 끼가 있다 해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막 대단한 거예요. 다들 외모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기운도 너무 좋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했는데 점점 무대에 서다 보니까 그 기운이 좀 생기더라고요. 무대를 통해서도 연습해서 그 아우라를 기운을 모았던 것 같고 뭐 공연이 없는 시절 제가 앙상블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연을 하고 있는데 앙상블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로 이왕이면 뭐 카페 알바 이런 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쉬는 시간에 작품이 없는 시간에는 뭐 주말마다 축가 알바도 많이 하고 뭐 행사를 많이 해요. 배우들이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공연은 기간이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외에 이렇게 비는 시간에는 저희도 어쨌든 직업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도 처음에
때는 앙상블 할 때는 그냥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일을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건데 이 시간도 내가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딱 입장했을 때 나를 쳐다보게 하자. 이게 저한테 첫 번째 그런 목표였거든요. 그런 게 꼭 화려하게 생겼다기보다 사람을 끄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에 서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근데 뭐 그런 행사장이나 아니면 결혼식장이든 뭐 어디가 됐든 다들 주요 테마가 다른 곳에 있고 저희가 축하를 하러 가는 무대니까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등장해서 제가 관심을 끌거나 또는 노래를 처음 딱 첫 소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이나 행사장 돌면서 그걸 연습을 많이 했더니 점점 무대에서 그게 좀 발현이 되더라고요.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은 평소에도 자기 관리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대에서 필요한 소양을 쌓는데 배우들도 요즘 뭐 일상이 유튜브나 뭐 프로그램들 통해서 일상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근데 그냥 연기하시는 분들도 작품 준비할 때는 그 역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책도 보고, 그 직업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뭐 거기 가서 직접 현장 경험을 해보시거나, 이런 게 있는데, 뮤지컬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 외에 뮤지컬 배우는 춤, 노래, 연기를 다 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어서 평소에 그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체력 관리 때문에 대부분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초기에는 대극장 앙상블 할 때는 앙상블 배우들은 보통 10to10이라고 해요. 10시부터 10시까지 춤추고 노래하거든요. 연습 시간이. 그래서 그때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못 따라가겠어서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케줄이 너무 힘드니까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메인으로 오면서는 어쨌든 제 이름을 보고 그날 맞추어서 약속을 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아플 수도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잘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 난 이 하루를 당신을 보기 위해 오는 건데 무대에 서지 못하거나 또는 섰을 때 별로인 컨디션으로 공연을 보면 너무 돈과 시간과 이런 게 아깝게 느껴지니까 배우들이 그걸 절대 느끼지 않게 해드리려고 항상 같은 컨디션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정말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몸매 관리 때문에도 하겠지? 있죠. 물론 무대에서도 또 예뻐 보여야 되니까 아름답게 표현되고 싶으니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체력 때문에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몸매가 얻어지거나 뭐 날씬함이 얻어지는 것 같은데 실은 그냥 체력 때문이에요. 갈수록 더 그러니까 메인을 하면서는 그런 책임감과 제가 뿜을 수 있는 집중력과 에너지만큼 관객분들이 감동을 가져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또 책임감과 제 그냥 예술적인 어떤 열의와 이런 걸로 인해서 운동 체력적인 관련을 많이 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래 연습을 많이 하겠죠. 근데 다른 배우들도 여전히 아시는 유명한 배우들도 레슨을 꾸준하게 받거든요. 노래 실력을 키우는 것도 그게 목표가 있지만 매일 이렇게 쏟아내면서 쓰기 때문에 성대가 많이 닳잖아요. 그래서 레슨을 하러 가면 선생님들이 이걸 좀 보호할 수 있게 다시 성대를 스트레칭도 시켜주시고 좀 더 안 다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니까 그런 데 있어서 수업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앙상블을 지금 제가 데뷔가 20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앙상블을 할 때도 그 앙상블로 버는 수입을 온전히 다 그냥 레슨에만 썼거든요. 노래 레슨, 뭐 연기 레슨, 춤 레슨 이런 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썼고
메인이 되고서 전 성악과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데 왜 노래를 계속 배우느냐 라고 하는데 뮤지컬은 장르가 너무 많아요. 클래식한 장르부터 뭐 락 장르나 팝 장르도 있고 근데 물론 자기의 색깔을 한 곳으로 가서 오페라틱한 성악적 발성만 쓰는 뮤지컬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쪽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배역을 다양하게 맡고 다양한 작품을 소화하다 보면 또 발성법이 다 다르고 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선생님 또한 한 분이 아니라 노래 선생님을 여러 분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벌써 선생님을 한 3-4명 만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처음에 배웠던 선생님께 많은 걸 배운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하산해라.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걸 배워봐라. 다른 데 가서 스킬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배역도 다양하게 맡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성악과 나와서 성악 베이스의 얇은 소리들만 썼었는데 배역들을 그렇게 하니까 배역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예쁘고 그냥 약한 역할을 하게 돼서 좀 더 매력적이고 강렬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배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노래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야겠구나 해서 저도 노래 연습이나 노래 수업에 진짜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춤 역시 앙상블부터 시작하면 춤을 잘 춰야지 그게 되겠지만 앙상블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자기가 혼자 어떤 자기만의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춤을 춰야 해서 그거 맞추는 건 결국 기본기가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기본기를 닦으러 뭐 발레 학원도 다니고 현대무용도 다니고 여러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건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무대죠. 작품 할 때마다 깨지고 나를 되게 발가벗기는 느낌? 그리고 내 안에 사실은 제가 아닌 삶을 사는 게 배우잖아요. 남의 인생을 살아보는 거.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던 게 내가 아닌 사람을 이해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설득이 될 만큼 내가 얼마나 이해해서 표현할 수 있나 그게 엄청 고민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굉장히 수많은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점을 뽑아서 그 작품을 할 때, 그 배역을 할 때 그 부분을 극대화하는 거죠. 쭉 배역을 맡으면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내니까 사실 그 시즌마다 그 배역에 갖고 있는 성격이 제 평소에도 많이 지장을 줘요. 걔가 그러면 제가 심각해지니까 좀 풀려고 노력하고 걔가 엄청 발랄하고 애교 많은 배역이면 저도 평소에 엄청 즐겁고요.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신랑이 직장인이에요.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직장인으로서도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부러운 점이 있다면 딱 일할 때 뜨겁게 하고 집에 와서는 그래도 좀 쉴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선택이죠. 쉴 수 있죠. 프리랜서고 작품을 하더라도 쉴 수 있죠. 연습실에서만 연습하고 집에서 쉴 수 있는데 배우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밤새 아니면 연습 없는 시간에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 배역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표현할까? 이 대사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까를 생각해보기 때문에 사실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연습실에서 와서 딱 펼쳐서 다른 사람들이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2-3발 앞에 가서 뭘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뮤지컬 배우의 삶은 평소 일상도 계속 뮤지컬 배우의 삶이 많아요. 그렇게 뭐 매일 운동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한 번씩 해봐야 되고 몸 쓰는 거 오늘 가서 뭐 어떻게 대사를 할지 이 동선을 어떻게 해볼지 연출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느라고 되게 24시간이 계속 작품에 관한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는 되게 똑부러지는데 나머지 일상이 좀 엉망진창인 타입이에요. 거기에 몰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하철도 진짜 잘 뒤집어 타고요. 그냥 타면 대사 외우니까 뒤집어 탄 줄도 모르고 대사 하다가 반대로 탔네 이래서 막 갈아타는 일도 많고 뮤지컬 배우의 일상은 계속 뮤지컬 배우인 듯해요.
그나마 결혼하고서 집에 가정이 있고 제가 혼자 살 땐 정말 그게 전부 제 일부가 아닌 전부여서 다 모든 걸 투자해서 했었는데 그래도 결혼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제가 거기만 신경 쓸 수 없어서 좀 온오프를 하기 시작하니까 좀 일상적인 밸런스가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그것도 조금 제가 아기도 있거든요. 아기가 4살인데 아기 낳고 복귀하고서도 그게 좀 서럽고 억울하더라고요. 다른 배우들은 밤새 다 준비해 오는데 나는 아기 보느라고 대사를 외우지도 못하고 전에 아가씨 때 나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내가 지금 가서 대사를 못 외워서 긴장되면서 연습실에 서야 한다는 게 되게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그 초기에는 제가 모든 걸 설계해서 갔어요. 내일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처음에 연기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너무 영화나 이런 것도 많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니까 연기가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리액션도 있거든요. 사실은 리액션으로 계속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또 하는 얘기를 대본에 쓰여져 있지만 그걸 정말 실제로 오늘 처음 있는 일인 마냥 전할 수 있는 게 리액션이 필요한 일인데 제가 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걸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일단은 설계한 대로 해요. 근데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주고받고가 잘 안 되네, 리액션이 잘 안 되네 이런 노트를 듣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할 때도 이게 잘 안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리액션을 좀 하면서 내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렇게 애기 낳고 시간이 없어지면서는 이 전체 신에 대한 흐름만 잘 생각해가고 저 사람한테 완전히 몰입해서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듣고 내가 해야겠다 라고 열려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또 열리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받아도 이게 흘러가는구나 해서 요즘에는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이랑 대사만 깔끔하게 그냥 외워가고 그냥 현장에서 그 사람이 주는 걸 그대로 느껴봐야겠다 라고 하니까 다양한 캐스트와 공연할 때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걸 정해놓고 하면 사람이 다 달라서 호흡도 다르고 약속이 다 다른데 그걸 정해놔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그 전에는 받았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게 깨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유가 좀 생긴 건지 이제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좀 준비하는 방향성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이게 연차가 쌓여서 그런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순에 따라서 처음에 그렇게 잘 준비했었는데 조금씩 열리고 조금씩 열려서 지금 아주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유명한 지킬 앤 하이드나 외국에서 사오는 뮤지컬들은 대사를 바꾸긴 어려워요. 근데 창작 뮤지컬, 한국에서 지금 창작 뮤지컬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잘 만들고 있고 대학로에서는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초연을 올릴 때는 배우들이 작가나 연출자 역시 그 작품이나 캐릭터 많이 생각하겠지만 배우들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이 인물이 지금 이러고 싶어. 여긴 안 쓰였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걸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눔에 있어서도 열려있을 때 되게 재밌어요. 작가님이 쓰지 않은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나중에 공연에 올렸을 때는 이게 되게 핵심 문장이 되기도 하고 열려 있어서 좋은 점이 뭐 창작 뮤지컬 만들 때 캐릭터 만들어갈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제가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평소에 막 생각해보는 이유가 어떤 뮤지컬 예술은 정답이 없어서 되게 매력적이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정답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닿아가면 되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캐스트, 이 배우가 하는 게 정답이면 연출이 이게 좋다고 하면 제가 똑같이 해도 저한테는 안 어울린대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보는 듯하고 여러분들께도 그게 없어도 상상력으로 이렇게 막 무서운 게 있든 좋은 게 있든 막 배우가 느끼면 객석에서도 느껴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걸 들리게 하고 그런 상상력을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께 느끼게 하는 게 목표니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그게 잘 전달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꼭 제가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관객으로 객석에 앉아 있어도 배우가 준비해서 전하려고 했던 것 외에도 각자가 가지고 온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느낌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후기도 읽어보면은 우와 나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 해석을 이렇게 더 좋게 하신 분들이 많네 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게 딱 그 3시간, 2시간 반만의 짜릿함이 아니라 삶에 가서도 되게 여운이 있고 몽글몽글한 순간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각자 아마 뮤지컬 배우들이 다 자기의 연기 철학이나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무대에서 좀 살기 팍팍한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거를 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게 되게 흔하기도 한데 이상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무대란 좀 더 현실보다는 이상을 여러분께 드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안에서 어떤 작품을 하든 어떤 배역을 하든 그 힘든 와중에도 희망이 있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메시지 있는 작품을 선택하려고 하고 없더라도 그 안에서 제가 메시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듣고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이야기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 재밌네요 하시는 얘기 있을까요? 직접 불러주세요. 제가 한 곡 부르면 제가 강연하러 오는 거라 뭐 목도 안 풀고 와가지고 그쵸?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떤 노래를 하는 사람인지 알면 더 재밌을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뮤지컬을 보신 적 없으세요? 나 지금 약간 놀라운데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